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야, 옥순도 상철이 저 정도까지 싫으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를 안 합니다. 정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철한테 여지를 주고 있는 느낌이고 아직까지도 끼를 부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언제 어떻게 끊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궁금해요. 과연 언제 어떻게 상철을 끊어낼지. 보면은 옥순이 나름 표정 관리라든지 상처라고 있을 때 나름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얼굴에 티가 많이 난다. 굉장히 짜증내하고 지루해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옥순이 했던 얘기 중에서는 본인은 진지한 게 재미있다. 얼핏 말이 안 맞잖아요. 진지한 게 뭐 매력적일 수도 있고 진지한 게 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지한 게 재미있다. 진지한 거하고 재미있는 거는 서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철은 항상 진지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흥미롭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옥수는 왜 지금까지도 상처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 묶어두고 있을까? 보면은 아침에 상철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광수하고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할 때 보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장거리, 결국은 장거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소득, 본인의 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옥순을 내가 옆에 묶어두겠다, 옥순을 꼬시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본인은 스페이스X를 가겠다, 나사에 들어가겠다, 이게 꿈이라고 했고 미국 영주권도 이미 신청을 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바로 가겠다는 건지 몇 년 뒤에 어떤 걸로 본인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뭔가 명확한 계획을 전달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막 애는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옥순 귀에는 좋게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옥순은 미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긴 하지만은 본인은 그냥 서울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서울에 살려면은 상철이 옥순 보고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릴래? 너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정냄이 떨어지는 소리고 뭔가 현실성 없는 얘기. 본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 전혀 공감되지 않는 얘기. 7살 조카가 할 법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옥순의 표정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고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상철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둘이 있을 때는 옥순이 지금 그렇게 막 높은 텐션, 엄청 호감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이 상철이 좋아서 상철을 꼬시기 위해서 웃는 웃음은 아니고 그냥 어이없어서 뭔가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한 웃음?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웃음이 아니다. 자, 랜덤 데이트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 상대가 됐고 뭐 달링이니 한이니 뭐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 공용 거실 앞에 밖에서 옥순하고 상철이 서서 뭐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거기에서 상철은 계속해서 호감을 보이고 있고 자기가 엄청 떨렸다면서 옥순도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맞춰주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상철이 떨렸다고 하니까 헐이라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용 거실로 들어가죠. 옥순이 먼저 들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둘이 있는 게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대화 패턴이 똑같아요. 옥순에 대한 호감 표현,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고 둘이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다. 그 안에 보면은 광수가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희하고 데이트 갈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옥순이 살짝 돌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텐션이 엄청 높아져요. 상철한테 그런 텐션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있는 앞에서 허니라는 이야기를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하고 허니 여기에 앉아. 굉장히 친근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상철은 좋아가지고 허니도 앉아 달링도 앉아 그러고 있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까 광수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옥순이 노렸던 거죠.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나한테 집중할 거다. 그러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허니 허니 그래요. 옥순이 허니 이리 오라고. 상철이 핸드크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옥순이 그 핸드크림 자기한테 달라고 손을 쭉 내밀어요.
허니가 짜줘야지 그러면서 너무 티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상철이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버스러운 행동을 한다. 오버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상철이 자기 손에 그 핸드크림을 발라서 옥순 손에다 발라주려고 해요. 결국 자기 손에 묻었던 그 핸드크림을 옥순 손을 만져가면서 발라주겠다라는 거죠. 아마 옥순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깜짝 놀라죠. 상철은 좋아가지고 막 표정이 광대가 승천을 했어요. 아, 옥순 손을 여기서 이렇게 잡다니. 진짜 발라주려고 해요. 옥순 손에다가 자기 손에 묻은 핸드크림을. 처음에 살짝 닿거든요. 옥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했을 거고, 다행히 옥순이 하다가 멈춥니다. 이건 아니라고. 만약에 저기서 옥순이 손을 내줬다. 상철한테 손을 내줬다. 핸드크림을 바르기 위해서 상철하고 손을 부비부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광수는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직 짝도 아닌데 그냥 알아보는 단계인데 다른 사람의 손을, 또 남자의 손을 저렇게 부비적 서로 만지면서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고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아, 됐다. 너는 딱 거기까지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죠. 물론 그 반대로 질투심이 막 활활 불타올라서 더 적극적으로 옥순한테 뭔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은 광수한테 트라우마가 될 거고, 어떤 옥순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아, 옥순은 그런 사람이구나. 스타일 자체가 저렇구나. 사실 상철 손에 묻은 그 핸드크림을 자기 손에 바르려고 했던 그 옥순이 쉽게 이해해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다행히 상철이 자기 손에 있는 걸 발라주는 게 아니고 그 핸드크림 통을 짜서 손에 발라줍니다. 손에 짜주죠. 자, 그 핸드크림을 자기 손에 바르면서 옥순이 광수 쪽을 힐끔 쳐다봅니다. 한번. 그러면서 열심히 핸드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옥순이 광수하고 정의가 있는 쪽을 힐끔 또 쳐다봐요. 저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한 행동, 액션들이 모두 광수를 의식해서 한 행동이다. 목소리 크게 한 것도 그렇고 하니 그러면서 상철한테 밖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용거실에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핸드크림까지 자기 손에 바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광수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여우과입니다. 머리도 많이 쓰고 많이 굴리죠, 머리를. 머리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더 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남자가 어느 순간 나한테 정을 뗄 수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사람 관계라는 게, 이성 관계라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어떤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좋고 싫고 이런 감정조차 모두가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조심스러워야 된다. 질투심 유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질투심 유발을 내가 대놓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옥순이 지금 광수하고 상철 두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수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첫 데이트에서 4대1 데이트 때 분명히 경수하고의 대화 이후에 그렇게 큰 호감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고 거의 정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경수를 또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옥순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투심 유발, 상철 하나로는 부족하다. 물론 최종 타겟은 광수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상철이 지금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나누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옥순의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멘탈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경수로 옮겨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광수가 보면은 또 질투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순을 불러내잖아요. 달링 너무 질투나게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러내자마자. 자, 옥순은 쾌재를 불렀겠죠. 아, 성공했구나. 역시 나는 고수야. 거기서 보면은 옥순이 또다시 광수를 터치를 합니다. 옥순이 중간중간 저런 스킨십을 굉장히
잘해요. 광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왜 걱정을 했을까? 너무 힘들까 봐. 상철이 하도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까 봐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라이벌로서, 남자로서 크게 걱정이 됐던 건 아니었던 거고, 물론 질투심이 아예 없다, 뭐 이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까지는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광수하고 옥순이 서 있었어요. 서서 대화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디선가 상철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달링하면서 큰 목소리가 나죠. 빨리 갑시다. 데이트 가자는 거죠.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뭐 오랫동안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뭐 한 1분, 2분 잠깐 기다려 줄 법 하거든요. 충분히. 같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상철은. 질투의 화신, 자격지심, 덩어리. 얼마나 예의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얘기하고 있으면 기다려야지. 본인 여자친구도 아니고 본인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끼어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엄청 기분 나쁠만 한데 광수가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저거는 광수의 뭐 인격이라고 봅니다. 막 자기한테 똥물 튀고 있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데이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상철이 자기가 사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거, 그거 자체도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일이고, 굳이 나한테 저렇게 티내가면서 뭐 비싸지도 않은 거 사 먹이면서 저렇게 생색내려고 물어보는 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생색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 자체도 유쾌한 일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광수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저는 무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수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궁금하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옥순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남자하고 대화한 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런데 상철은 계속 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차단을 했죠. 그런 것들도 기분 나빴는데, 광수 뒷담화를 한 거,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지금 라이벌인, 경쟁하고 있는 상대방 광수의 뒷담화를 하는 순간 얘는 아니다, 걸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얘기는 뭐냐, 그 뒷담화의 대상이 지금은 광수지만은 나랑 틀어지고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은 다른 데 가서 내 뒷담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옥순도 분명히 저런 대화, 데이트를 하면서 상철에 대한 견적, 사이즈가 나왔을 거예요. 뭔가 중간중간 칼같이 잘라내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는데 아직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그런가 상철을 아직까지는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분명히 상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호감도 없고 궁금함도 없고, 그런데 왜 끌고 갈까? 딱 하나예요, 이유가. 질투심. 광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상철이 필요한 거죠. 과연 옥순이 상철을 재혼 상대로, 결혼 상대로, 연애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건이 일단은 안 맞아요. 자, 현실적인 조건이 어렵고 안 맞는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이 엄청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연애도 해보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런데 상철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뭐라 말하기도 힘들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나사, 미국 영주권, 전 세계에 집을 하나씩 사는 거. 야, 얼마나 이게 생뚱맞고 뚱딴지 같을까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상철이. 직업 얘기, 소득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오면은 네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흥에 오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네가 오면은 내가 먹여 살리겠지만은, 게다가 본인이 소득이 상위 5%에서 10%라고 했어요. 뭐 또래에서의 수준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나 그 정도나 많이 버는 사람이야. 너는 얼마 벌어?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옥수는 긁혔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뭐 필라테스 그리고 자이로토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테크토닉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직업에 대한 조롱입니다. 저게 개그인지 진짜 몰라서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개그 같지는 않은데, 최소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자이로토닉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봐도 답이 나옵니다.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되고 챗 GPT에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 어떤 거구나. 그런데 마치 장난치듯이 테크토닉 비슷한 거? 근데 옥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상철이 말을 돌립니다. 아니, 그림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비하, 자기 직업에 대한 조롱을 하는 상철이 어떻게 보였을까? 사람 같지도 않게 느껴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고상한 일을 하길래 내 직업을 저렇게 놀리듯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옥순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상철은 그냥 옥순의 외모가 좋은 거고 그런 것 뿐이지 별로 그렇게 관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최소한 찾아보는 노력은 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농담은 치면 안 되죠. 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뭐 테크토닉이니 뭐니 하면서 놀려댔고,
야, 만약에 옥순이 고흥에 내려가서 산다.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생활비 받을 때 허리 펴서 받겠어요? 바짝 엎드려서 부탁하듯이 돈을 받을 것 같은데 엄청 생색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옥순을 보면은 상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도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느낌을 많이 전해줍니다. 광수랑 대화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표정 관리도 하고. 그런데 상철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질투심 작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상철같이 뭔가 궁금증이 많고 집착이 심하고 그런 스타일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소장에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괜히 질질 끌었다가 오해를 사게 되죠. 지금까지 나 가지고 장난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상철 입장에서는. 상철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 1시라도 빨리 상철을 정리를 하고 광수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날짜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그래서 광수를 알아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상황인데 너무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옥순. 갑자기 경수까지 끌어들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수는 그냥 해본 얘기이길 바라고 광수하고의 대화 자체가 너무 없다. 어쨌든 앞으로는 상철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고 빨리 정리를 하고 광수하고의 시간을 보내서 내가 광수한테 직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광수도 정리를 할 것인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